일본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하는 나라인 걸까요? 최근 한국을 이기기 위해 일본 총리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도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입국 검역 규제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완화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학생이나 비즈니스 관계자 등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입국자 수한도 내에서 관광 목적 이외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유입 방지 대책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외국인 신규 입국을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하루 입국자 숫자를 현재 3,500명에서 3월부터 5,000명으로 늘린다고 현지 방송 NH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신규로 입국 비자를 얻으려면 대학이나 회사 등 외국인의 수용기관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이후 격리기간 중 수용 책임자에게 입국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격리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그동안은 입국 대상국에 따라 3일, 6일, 10일간 격리시설에서 대기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3일로 줄어듭니다.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37개국에서 입국한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3차 미접종자는 3일간 검역소에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서 대기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비난을 못 이기고 한국처럼 입국 제한을 해제하고 그 와중에 한국인들의 입국은 제한한다는 겁니다. 이들 대상 국가에서 온 입국자라도 3차 접종을 완료했을 시 입국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숙박시설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7일간 자율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입국 후 3일 이후 자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가 음성이면 자택 대기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런 완화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의 창립자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1일 5,000명은 너무 적다면서 외국은 이제 자유롭고 경제 부흥도 대단한 기세다라며 일본의 더딘 완화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들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좋아지자 일본 총리가 무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본 언론들도 총리의 선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줏대 없는 방역으로 일본은 끝났다는 비관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생명, 건강상의 피해 위험을 정량적으로 추계하여 어디를 방위선으로 할 것인지, 어디까지 리스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제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군요. 위의 요인의 내용이나 정도가 불분명한 단계에서는 폭넓은 보안망을 구축하는 예방적 대응이 요구되고 허용되지만 반대라면 지체 없이 리스크의 정량평가를 시도하여 조치 정상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반대의 피해를 언제까지 고려할 셈인지 양면의 데이터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정서적인 비판이나 판단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의료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자문들을 모은 작업이어야 하겠지. 한국처럼 사망자가 10만 명이나 되는 것보다는 이처럼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 게 좋을 듯 싶다.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감염 확대의 피크 속에서 보인 공통의 실수는 감염의 유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체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번 검사를 할 수 없고 되어도 검체가 쇄도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 사이에 중증화하거나 주위 사람이 감염되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죠. 신형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놓고 투약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포함한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감염자 수가 몇 배나 많은 나라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검사와 그것에 근거한 의료 자원의 배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눈치 보며 이러쿵저러쿵 할 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나서 경제를 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 지금 고령자 이외의 세대의 의향이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재원은 세금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든 지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노화를 받아들여
의료에 불평할 생각도 없고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농가나 의사처럼 가능한 한이라고 경제를 돌려가는 냉정한 유연함을 가질 때가 온 게 아닐까요? 매번 정부가 나쁘다는 듯이 쓰고 있지만 아베 정권 때부터 정부는 되어야 할 경타저의적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것을 정서적으로 패싱해온 것은 매스컴이잖아. 정말로 경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도쿄올림픽에서 관중 시비로 정부나 조직위원회가 매를 맞을 때 이 기사를 실었어야 했다. 올림픽장 바로 옆 진구구장에서 요미우리와의 경기로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데도 그 모순을 지적하며 유관중 시합을 호소한 언론은 없었다. 항상 보면 모든 것이 뒷북 비판. 게다가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이권만 보는 유명인들을 왜 삿대질로 비판하지 않는가. 결국 이 기사도 정부 비판의 의도만이 최종 목표인 기사일 뿐이네요. 정말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을 만들고 있는 방송국이나 코멘테이터를 지목해 비판해야죠. 가난하면 정신이 둔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가난은 사람의 마음을 좀먹나 봅니다.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절대수가 늘어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치안도 악화됩니다. 저출산도 진행될 테죠. 손자대까지 경제적 불안이 없는 분과 이소동으로 심각한 사태를 겪고 있는 분을 비교하면 대책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군요. 거품 붕괴, 리먼 쇼크, 동일본 대지진 등 경제 위기 탈출에 매번 시간이 필요한 일본의 사회 시스템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지만 현재 일본의 성장축은 보이지 않아요. 이젠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집안 치마에 의한 영향을 실감하는 것이나 준비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일이란 업종이나 업용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업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노동자들이 업무 태스크에 들이는 소비 에너지 또한 나날이 늘어납니다.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변하지 않고 업무 태스크만 늘어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급여가 오르지 않으면 직원도 지역 경제도 피폐해져 쇠퇴할 뿐이거든요. 정서적인 코로나 대책 비판은 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엔화 약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게 되어 금리를 올려 금융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2022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 이대로 회복되어 이전처럼 세계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만 아무래도 위험하게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무너진다, EU가 무너진다라는 말들이 어쨌든 그 영향을 반드시 끼칠 테니까 일본으로서 취할 방법은 가난하다는 것을 사용해 어느 포지션에서 살아날 것인가라는 것이겠죠. 적어도 한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세수가 잘 이루어지고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뒷받침할 여유가 있었다면 의료에 대한 정책도 줄일 필요가 없었겠지.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이 일절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로부터 가난한 나라로 보이게 된 것이 실패의 최대 요인.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많다. 목숨은 돈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식의 사회가 만들어졌네. 지금까지 일본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